240페이지 응축기 나옵니다. 240페이지부터 지금 쭉 해서 243페이지까지 응축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응축기는 앞에 쪽에서 좀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축기의 용량 뭐 이런 거 성능 이런 거 계산할 때 앞에 계산 문제만 추려서 나왔고 또 역할, 기능 이런 것을 풀었죠. 그럼 뒤편에 나오는 응축기는 뭐냐면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종류나 특징이에요. 명칭에 관련된 거, 이름. 네. 그러니까 그 종류 구분하는 특징들은 어떤 장치가 이름이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앞에 본문하고도 참조하면서 그림을 참조해서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건 조그맣게 생겼구나, 이건 크게 생겼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응축기의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또 기본 개념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응축기는 역할이 뭐죠? 증발기, 흡수열 플러스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압축 미리압, 이것을 어때요? 열을 방출해요. 이에 해당되는 이 두 개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열을 방출해요. 열을 방출해서 한마디로 과열 증기 상태의 냉매를 어떻게 해요? 액체 상태로 바꾸죠? 네. 포화액 또는 과냉각액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건데요. 압력은 일정하죠. 특징, 압력은 일정하다. 근데 온도는 떨어져요. 온도는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과열증기 상태에서 거푸화증기로 될 때 떨어지고요. 네? 온도 저하, 그 다음에 다시 일정, 다시 과냉각할 때 뭐예요? 저하.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저하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과열증기에서 중간에 한번 검포화증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포화에 됐다가 다시 과냉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태가 변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압력은 쭉 같아요. 쭉 같고 온도는 3단계에 걸쳐 떨어진다. 이제 또 특징이 뭐냐? 엔탈피가 계속 떨어지죠. 왜? 열을 버리니까. 열을 방출한다는 말은 엔탈피가 저하한다, 감소한다. 엔탈피가 감소한다. 이런 전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열 방출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열 방출하는 게, 이 열 방출하는 것, 공냉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수냉식이. 공냉식이 있고 수냉식이 있다. 물로 공기로 식히는 것들에 따라서 이 응축기 종류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공냉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기에다 열을 버리면 공기가 열을 잘 못 가져가요. 비열도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과되는 공기량이 많아야 돼요. 공기는 좀만 열을 가져가면은 금방 자기가 자체가 뜨거워져서 다음 열을 못 가져가요. 물로 식히는 경우는 많은 열을 먹고도 그냥 미지근하게 표도 안 내고 이렇게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용량이 커서, 그래서 수냉식으로 이렇게 식히는 응축기는 대체적으로 용량이 큰 냉동기는 수냉식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수냉식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자율증 선임하는 그런 조건의 그런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수냉식을 응축기 시켜주는 그 물을 냉각수라고 해요. 알겠죠? 냉각수. 냉각수가 응축기를 시켜주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와서 살살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따라와봐 해서
저기 이렇게 좀 아예 좀 깔아쳐봐, 좀 열받는 걸 좀 깔아쳐봐 해서 따독따독 하는 곳이 있는데 화장실로 데리고 가면 냄새 나니까 옥상으로 좀 데리고 가요. 옥상으로 따라가고 쌈 짜는 게 아니고 옥상에 가서 어때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받는 거 좀 깔아앉히라고 5도 정도 떨어뜨려요. 그렇게 냉각수를 좀 식혀주는 거예요. 열받는 냉각수를 식혀주는 게 뭐예요? 냉각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행식은 반드시 뒤따르는 장치가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릅니다. 쿨링 타워라고 그래요. 쿨링 타워. 지금 응축기를 하면은 냉각탑이 포함돼서 냉각탑에 관련된 문제도 특징을 알아야 돼요. 냉각탑 원리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냉각탑의 성능이 좋아지는지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 좀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는 냉매가 통과하고 냉매가 통과하면은 여기에 공기나 또는 뭐가? 물이 통과해요. 그렇죠? 공기나 물이 통과해요.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가면서 식혀주고 한쪽은 뜨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냉매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것이 지나가면서 식는 거죠. 공기나 물은 차가운 것이 지나가면서 사이가 열받죠. 열을 흡수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열 교환을 하는 거죠. 열 교환. 열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매하고 공기나 물 지나가는 것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것을 이제 평균 온도차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균 온도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산술 평균이 있고 배수 평균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냉매와 냉각수 또는 공기와의 온도차를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냉매가 입구는 뜨겁고 여기 가면 좀 식고요. 공기나 물은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겁고 그럼 도대체 이 두 개의 온도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평균 온도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형태, 응축기 모양으로 봐서 거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튜브, 여기 이제 가느다란 관을 말하고요. 보통 가느다란 관, 그리고 두꺼운 것은 그냥 파이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느다란 관은 튜브라는 용어로 쓰고요. 열교환할 때 특히. 그 다음에 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쉘 그러면은 통을 말해요. 통. 드럼 또는 통 또는 상자 이런 것을 쉘 그렇게 말해요. 쉘 그렇게 말하고요. 쉘과 튜브가 같이 쓸 때 있어요. 통 안에 튜브가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쉘 앤 튜브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게 세워져 있어. 통이 세워져 있어. 그러면 입형. 통이 뉘어져 있어. 그런 거예요. 횡형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튜브하고 뭐 쉘 같은 용어도 나오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명칭 자체가 바로 특징이 바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냉각탑에 대한 용어가 좀 있어요. 기본적인 학업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냉각탑은 냉각수가 응축기에서 올라와요. 응축기에서 올라오면 옥상으로 올라오면은 분수처럼 분사를 해요. 분사. 그러면 일부가 뭐예요? 증발해요. 물론 팬으로 돌려가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발하는 거죠.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증발한 것만큼 물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그걸 갖다가 보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통에다 물통에다 담고요. 부족한 것은 어때요? 이렇게 보충을 해요. 보충을 합니다. 냉각수로 보충을 하고요. 흡수. 그리고 식은 물은 다시 어때요? 다시 응축기로
응축기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으로 불어서 바람으로 올리기 때문에 물방울이 딸려 올라가서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탑 상부의 출구에 물방울이 흩어지는 거, 날려서 흩어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엘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게 엘리미네이트 그러면 뭐냐면 영어로 이제 제거하다, 소멸시키다 이런 소리예요. 엘리미네이트 싹 없애다, 싹쓸이한다 이런 엘리미네이터. 그래서 엘리미네이터 그러면은 물방울 쭉 튀어나가는 것을 싹 제거해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공조 장치에서도 엘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공기 조화하기 큰 통로 가운데서 에어워셔라고 하는 공기를 씻어주는 물처럼 분사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 공기가 통과하면서 먼지도 걸러주고 공기를 식혀주기도 하고 이런 공기 세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을 분사해요. 하늘나라 물을. 그럼 출구 쪽으로 어때요? 물방울들이 실제로 공기에 막 딸려나가요. 저쪽으로 장치가 딸려나간다니까 출구 쪽에다가 망을 두는 거예요. 망. 네. 물방울이 다 걸리도록. 그런 것을 엘리미네이터. 이산화는 물방울을 진다고요?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케이싱을 씌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속도가 유속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씌워되어 있죠. 네? 알겠죠? 그리고 속의 상태를 관찰하게끔 이렇게 이제 중간에 떨어져서 대우는 이게 철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가 관찰되게끔. 네? 이렇게 속이가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지지대가 있고 속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증발하면서 자기가 여기 있는 동료들이 지니고 있는 열을 증발하면서 열 뺏어가요. 증발 잔열이 점점 줄 이제 필요하겠죠. 어디서 열을 빨아들일 데가 없으니까 급속하게 막 이렇게 막 분수처럼 뿜으면서 위로 공기가 빨려 올라가니까 여기서 공기가 딸려가면서 자기도 덩달아서 물이 일부가 증발을 하면서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증발을 하려면 열이 필요하죠. 증발 당연히. 근데 열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닌 열을 어때요? 소모하면서 증발을 해요. 그러면은 5도 정도 떨어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응축기에서 나올 때는 좀 뜨거운 물인데 여기서는 약간 미지근한 물.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표준으로 보면은 응축기에서 들어올 때는 약 37도. 요 정도 하면 약 한 32도 정도. 네? 약 몇 도 정도 떨어질 때? 5도 정도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5도 정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5도보다 더 떨어지면 표준 상태보다도 더 확 냉각이 되는 거고요. 5도보다 덜 떨어지면 표준보다도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표준으로 정해진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성능을. 그리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어 그리고 이 냉각탑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 냉각탑의 성능은 건조한 날씨일수록 네? 건조한 날씨일수록 증발이 어때요? 활발하죠? 맞나요? 일단 알기 쉬운 생활 용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조한 날씨면은 증발이 잘 된다. 증발이 잘 되면은 온도가 잘 떨어진다, 잘 식는다 이런 소리예요. 냉각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증발이 활발하다 이거는 냉각 능력이 어때요? 좋아진다. 냉각 능력이 상승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뭘 갖고 건조한지 안 건조한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냐. 습구 온도하고 공구 온도 차이가 있어요. 습구 온도, 공구 온도. 일반적으로 건조하다라고 할 때 장마철 같은 경우 눅눅하잖아요. 응? 예. 지금 아직 공조를 정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습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개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습도는 상대 습도, 절대 습도,
그리고 비교 습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세 개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계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라는 개념을 써요.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일단 개념을 약간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몇 킬로그램 들어있느냐로 따져요. 그래서 수증기 킬로그램에 건조한 공기 1kg. 건조한 게 1kg 중에 수증기가 얼마씩, 몇 킬로그램씩 들어있을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측정기로 그렇죠. 계산해야 돼요. 측정하면 나오죠. 나오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물에다 설탕을 탔어요. 물 한 대접이야, 한 대접. 응? 여러 명이 마시려고 1리터에 있다. 물 2리터. 물 2리터면 1kg 나가요. 네. 알았죠? 예. 물 2리터가 1kg는 이것도 외워줘요, 그냥.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이에요. 1kg per 리터. 그러니까 물이 1000리터면 1000kg면 1톤이에요. 1000리터라고 하는 게 1입방미터죠? 1세제곱미터. 그래서 제가 기초공할 때 어항 이야기 했잖아요. 요만큼 1m, 세로 1m, 높이 1m 이 정도 크기면 어항이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수족관으로 보면은 그다지 큰 규격은 아니에요. 어항으로는 크지만 수족관으로는 1m, 1m, 1m.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 같은 데 빌딩에 가면은 로비 같은 데 이렇게 막 수족관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엄청 수족관 커요, 사실. 잘 보면 겨우 1m, 1m, 1m면은 조그만합니다. 부서져 있으면.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물이 얼마냐? 유리 프레임 옆에 빼놓고 그거 빼놓고 1톤 나간다고. 1톤. 1m, 1m, 1m면 거기다 물 담아놓으면 물이 1톤이라고. 1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혹시 다방 같은데 지금 다시 다방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너무나 커피숍이 남발되니까 다방으로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여기 중앙로 있는 데에도 다방 새로 생겼어요. 좋아요. 다 팔아요. 아메리카노, 카푸치노도 다 팔아요. 옛날 다방하고 달라요. 다 팔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통차도 팔아요. 플러스 스낵도 팔아요. 쿠키 같은 거 같이 그런 거 같이 팔아요. 그래 완전 종합 세트. 그런데 가격은 몇천 원은 안 돼요. 2, 3천 원인가? 가니까 싸더라고요. 요거 저 일반 펍쇼 유명한 데는 막 만원대 막 만원 넘어가죠? 거의 식사 비용보다. 그러니까 옛날 영어로 라보 때 라면으로 보통 때우고 라보 때 하고 커피는 럭셔리하게 아메리카노 라면으로 보통 때우고 1,000원짜리 라면 먹고 커피는 10,000원짜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방이 새로 생기고 나서 아주 좋아요. 그런 게 많이 확산됐습니다. 커피숍은 네임밸류 이익값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브랜드 값이지. 커피가 원가가 얼마 되겠어요? 100원어치 되겠어요? 50원어치 되겠어요? 아무튼이야. 설탕물을 먹었어. 1리터 있다 1kg를 설탕을 넣었어. 근데 딱 설탕을 마시는 거야. 이건 잠금이도 몰라. 딱 마시고 나서 아우 달콤해. 여기에 설탕이 4.32g 녹아 있구만. 그러면 정신병. 대부분 맛을 볼 때 뭐라고 느끼냐면 조금 심심한데? 조금 달달한데? 이거 너무 달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 한 컵 딱 먹고 설탕이 4.54g 녹아 있구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절대 미각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지 절대 미각이 아니에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건조한 공기 중에 수증기 얼마 있다. 보통 장마철에도 막 온몸에 피부가 눅눅하고 막 그렇죠. 피부로 느끼잖아요. 사람 피부로. 피부로 느끼는데 무슨 양서류나 파충류도 아니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1입방미터에 2.35g 수증기가 섞여 있고 이러면 정신병을 걸린다. 기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느끼는 습도는 조금 눅눅한데 조금 고실고실한데 너무 건조한데 콧속이 빡빡 마르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습도가 상대 습도예요. 그렇게 느끼는 습도가 상대 습도라는 거예요. 상대 습도는요 온도에 따라 변해요.
자, 설탕이 물에 녹을 때에도 뜨거운 물이면 점점 많이 더 녹을 수가 있죠. 사실 능력은 찬물이면 덜 녹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30도였는데요. 설탕을 최대한 녹인다면 10스푼까지 녹일 수 있다고 칩시다. 최대. 얼마? 최대로. 이거 맥시멈이에요? 네. 만약 최대로 10스푼 녹아있으면 상대 습도는 뭐라고 하냐면 퍼센트로 나타나요. 100%. 자기 능력치의 100%. 이해됐죠? 근데 5분 녹아있어. 실제로는 얼마? 5분 녹아있어. 그럼 뭐라 하냐면 5스푼이면 50%.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이런 개념이 상대돼요. 그런데 이 한 스푼에 10g씩이라고 쳐봐요. 요 물 1리터에 최대로 지금 현재 만약 5스푼 녹았으면 50g 녹아있잖아요. 네. 1리터에 50g 녹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습도면은 뭐예요? 네, 절대 습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물 먹고 나서 설탕이 4.54g 녹아있구만 이러면은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했죠. 절대 습도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부로도 못 느껴요. 기계로 측정하니까. 근데 왜 절대 습도 같은 게 공조에서 나오느냐? 시작되기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게요. 제가 우리나라 한식 레시피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은 완전히 임팩트한 한 방이 있어요. 각자 취향에 맞게. 제일 끝에 뭐라고 써놨어? 각자 취향에 맞게. 그리고 도대체 적당하다. 처음부터 적절하게 나와. 적당히를 외국 사람이 보면은 베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대충해, 대충. 적당히. 그래서 끝에 딱 결정적인 한 방. 각자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죠.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동 습관이 그에 맞게 어때요? 적절하게 맞춰서 그것을 특별히 좋아할 때 취향이라고 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취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가 취미인 사람? 그렇죠. 자꾸 해본 사람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안 했던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취미가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특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헤어스타일이 변화가 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분명한 그런 일이에요. 공부가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피면서 한다? 아이예요, 아이. 성숙하지라는 거죠. 네, 내가 싫어하는 것도 참으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해도 꼬라지 내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심성이. 아시겠죠? 네. 요 프로티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온도를 5도로 떨어뜨렸어요.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최대한 5스푼밖에 안 녹는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면 지금 30도짜리에서 5스푼 녹여서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더 녹여도 되겠구만. 좀 더 설탕 좀 쳐봐. 그랬는데 물을 식혀버리면 어때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더 단 느낌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은 설탕을 여기에 막 녹여놓고 바빠가 안 되는데요. 차게 만들어요. 차게. 냉장고에 넣어놔. 그러면 차게 되면 어때요? 훨씬 단 것이 포화 상태로 느껴져요. 단 음식은 차게 할수록 어때요? 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가면 어때요? 온도를 점점 떨어뜨리면 더 녹을 수 없는 성분만큼은 뭐예요? 밑바닥에 깔아줘요. 깔아줘. 응? 밑바닥에 깔아서 설탕이 깔아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저 꿀처럼 이렇게 해서 설탕 성분이 깔아줘. 석출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네. 근데 장마철에도 보면은 비밀이 거기가 있어요. 눅눅하단 말이죠. 제습기를 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에 빨래가 안 마른다? 제습기를 튼다 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일러를 떼요. 보일러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방안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물이 지금 보세요. 30도에서 10스푼. 이게 강의할 때는 일본말 쓰면 안 돼. 저 싫어해요. 맥시멈으로 녹아있다고 칩시다. 이빨이란 말 안 쓸게요. 맥시멈으로 녹아있어. 맥시멈으로. 그런데 온도를 확 50도로 올렸어. 그때 50도 갔더니 여기서는 20스푼 녹일 수 있어.
그러면 졸지에 30도씨에서 10분짜리 자기가 능력 100% 녹아있는 설탕이 물의 온도를 뜨겁게 버리면 어때?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녹일 수가 있어. 이것을 습도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수증기 양은 그대로 있어요. 실제로 수증기 물의 양. 근데 공기 온도를 올려버리면 사람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습도는 고실고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건조하게. 빨래가 말라요. 방안이 눅눅한 게 없어져.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생활 가운데서 모르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건 습도 개념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장마철에 금방 눅눅한 걸 없애려고 보일러를 때 미지근하게 살짝 틀어놓으면은 공기가 어때요? 살짝 대표해지면서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방 안에 있는 수증기 양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수증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원래 수증기 들어있던 건 설탕으로 친다면 그 스푼 녹아있는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고실고실하게 느껴진다. 건조한 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빨래가 마르는 거죠. 방 안에 있는 빨래 밖에다 내놓으면 비 맞으니까.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증발한다라고 하면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 이 상대 습도, 습도를 말하면 상대 습도라고 연관이. 그리고 온도계를 잴 때는 제가 기초공학 때 온도편 조금 약간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건구 온도 있고 습도 온도 있고 복사 온도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는 조금 차이점을 알코올 온도계를 이렇게 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씌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노란색으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 눈금이 얼마나 표시되어 있어. 요 밑에 부분을 구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 이것을 구. 근데 아무것도 안 씌워져 있어요. 건조한 상태. 고실고실해. 이걸 건구라고. 이런 건구 온도계고요. 그리고 온도계가 또 다른 온도계가 있죠. 요렇게 똑같이 알코올 온도계가 있는데 밑에가 뭐가 씌워져 있어. 이렇게 감싸져 있어. 천으로. 그리고 밑에가 물컵으로 물이 적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이 타고 올라와서 여기를 적셔놓고요. 여기서 자꾸 증발을 해요. 천이. 이렇게 물기가 증발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열을 빼앗아가니까 이게 온도계가 식어요. 그래서 온도계 눈금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눈금이 차이가 나죠.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건구 온도고 이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뭐예요? 습도 온도예요. 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증발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증발이 전혀 안 되면은 온도가 안 떨어져요. 장마철 같은데. 증발이 전혀 안 된다라는 말은 설탕물로 치면 더 이상 설탕 넣어봤자 깔아낸다. 더 이상 설탕 넣을 수 없다. 더 이상 공기 중에 수증기를 넣을 수가 없다. 지금 공기가 뭔 상태다? 포화 상태다. 100% 만땅 상태다. 그런 소리죠. 공기의 습도가, 뭔 습도가? 상대 습도가 100% 포화 상태, 만땅 상태면은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넣을 수는 있어요. 넣으면 넣은 양만큼 바닥에 이슬이 깔려요. 바닥에요. 물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바닥에 뭐가? 물기가. 그러니까 지하실 같은데 습기가 확 차면 바닥에 올려요. 물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상태가 뭔 상태니까 공기가 포화 상태 100%. 그 수증기가 계속 습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그 습기 양만큼 바닥이 어때요? 깔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닥도 차가우니까 바닥에 딱 차가운 면에 접촉을 해서 수증기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 현상이 생깁니다. 자고로 이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많이 떨어져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건온도보다는 사실 습도가 사실 이 습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건온도만 봐갖고는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일기예보에서 우리가 발표할 때는 뭔 온도만 발표해? 건온도. 앞에 오늘의 날씨 이때 온도 뭐라고 하는데 온도가 앞에 건부자가 생략된 거예요. 건온도지 습온도는 발표를 안 쳐. 대략 이렇게 하죠. 오늘 습도는 몇 %로 비올 확률이 어쩌겠습니다. 오후에는 우산을 챙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퍼센트라고 또 습도라고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습도가 얼마이고 불쾌 지수가 얼마이고 이게 다 공조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실제로 공조에서 이런 걸 자세히 배워요. 공조 과목 들어가면. 그럴 때 습도가 몇 %입니다. 할 때는 상대 습도로 가요. 일기예보했습니다. 절대 습도로 발표 안 해줘요. 여러분 발표해봤자 느끼겠어요? 오늘은 건조한 공기 1kg 중에 수증기가 4.3594g 정도 포함된 날씨로서 말하면 어쨌든 이건 좀 잘못 먹었나?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못 느낀다고 했죠. 피부로 그렇게 해서 공기가 좀 눅눅한데 이렇게 느끼면 거의 파충류 수준 이상이에요. 초능력 파충류예요. 정신과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래도 인간이기 전에 파충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 피부가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더니 파충류 피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증발할 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뭐예요? 습온도. 다른 말로 뭐라고? 그 습도와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온도가 냉각이 되더라도 지금 이게 뜨겁기 때문에 응축기에서 오는 것이 바깥의 기온보다 어때요? 뜨거워요. 물이 뜨거워. 네. 뜨거우니까 자기가 열을 버리면서 증발하면서 막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데 아무리 온도가 떨어져봤자 바깥의 공기 온도보다 더 낮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바깥의 기온보다도 어떻게 더 낮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온 중에서도 어떤 기온이냐면 정확하게 하면은 습구 온도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습구 온도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습도와 연관돼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네.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들어가는 온도와 나오는 온도. 네? 이것을 냉각되는 범위라고 해요. 범위. 예? 알겠죠? 냉각 범위. 냉각 범위라고 그러고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 온도하고 이거 뜨겁잖아요. 이제 증발했어, 식었어. 다시 이제 나가. 출구로 나가면서 어디로 나가는 거야? 다시 응축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어때요? 예, 식었다 보면 미지근해졌어요. 이렇게. 미지근도 아니에요. 사실 뜨거워요. 근데 여기는 무지 뜨겁고 여기는 조금 뜨거운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도나 떨어졌느냐죠. 예? 네. 몇 도나 떨어졌을까? 도씨. 이렇게 온도를 빼보는 거예요. 그걸 냉각범위라고 해요. 아니, 우리나라 말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30도에서 32도, 5도 떨어졌다. 이게 냉각범위예요, 이게. 이 용어가 뭐예요? 이게 냉각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냉각범위. 이제 이걸 영어로 나와. 냉각 쿨링. 범위, 레인지. R-A-N-G, 레인지. 쿨링 레인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어가. 알겠죠? 쿨링 레인지라고. 두 번째. 냉각 온도가 이 32도를 주목을 해보면은 이게 바깥의 기온, 습도 온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 이상으로 그 밑으로 더 차갑게 냉각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대로 이게 성능이 좋은 냉각되면은 바깥의 습구 기온하고 똑같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습구 기온이 이제 증발과 연관이 되어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증발이 많이 될수록 자기가 증발 잔재를 많이 소모하면서 많이 온도가 떨어져요. 네. 근데 보통 생각할 때는 아니 건고 온도만큼만 떨어지지 아니에요. 증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자기가 어때요? 계속 열을 소모하면서 더 온도가 떨어져요. 건고 온도가 어디까지? 습도 온도까지. 증발할 수 있을 때까지. 증발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이제 그 아랍지에 가면은 엄청 기온이 뜨겁죠. 네. 근데 희한한 게 방 안에다 항아리를 두면은 거기는 기온보다도 더 찬물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완벽하게 도자기처럼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형태로 수분이 머금으면 약간씩 표면에서 증발할 수 있는 형태. 예?
그걸로 물을 담아 놓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게 이제 흙으로만 빚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증발해요, 겉으로. 왜? 너무 건조하잖아, 밖에 기온은 막 40도, 45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건조해,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증발해요. 근데 흙은 열 전달률이 별로 안 좋아요.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흙이 아시죠? 황토로 막 벽 발라놓으면 어때요? 단열 효과가 뛰어나잖아요. 단열 효과가 되는데 증발을 해. 그러니까 증발염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물에 증발염열을 소모하면서 서서히 바깥으로, 그릇 바깥으로, 표면으로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물의 온도는 바깥에 건구 온도 45도인데도 여기는 훨씬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찬물을 먹을 수 있어요. 희한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가 바깥에 기온이 45도면 여기도 물이 45도 그대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밖에 여름철에 낮에 기온이 오늘이 29도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반팔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좀 쌀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긴팔 입고 오신 분들은 엄청 땀 흘릴 것 같아요. 낮에 29도인데 바람도 잘 안 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여름 날씨예요. 여름 날씨. 지금 여름 날씨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여름, 공식적으로 여름이에요. 이제 기온 떨어지는 거 없어요.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 밖에 주차를 해놓으면요, 기온이 30도다 그러면 번네트가 30도일까요? 우리가 그냥 기초공학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뜨거운 데에서 열이 찬 데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놔두면 온도가 똑같아진다. 안 그래요. 복사에 계속 비추면은 거기에 아랍지역에 가면은 기온이 45도인데 자동차 위에 본네트 위에다 계란 딱 해놓으면 딱 이거요. 프라이 된단 말이에요. 반숙. 완숙은 안 되다가 반숙 정도 돼요. 익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체의 상황에 따라서 복사열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습구 온도 때문에 즉 건조한 정도 때문에 증발하면서 온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로 100년간 놔두면 이제 다 차다 해도 100년간 놔두면 이제 온도가 똑같아지겠죠. 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을 살아야겠어요. 그 순간만큼 노래 가사처럼. 자, 그래서 이 떨어지는 온도가 바깥의 습구 기온하고 습구 온도하고 얼마나 근접하게 여기까지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최대한 증발이 어때요? 잘 이루어졌다. 냉각탑이 성능이 최대로 발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온도만큼 근접을 했느냐, 이 습구 온도만큼 얼마나 냉각이 되면서 근접한 온도만큼 떨어졌느냐, 접근을 했느냐, 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용어예요. 자,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접근한다, 다가가다. 그러니까 습구 온도요. 저만큼 온도가 떨어져야겠어요. 최대한 가까이 떨어져, 가까이. 물론 똑같이 떨어지면 성능이 100%죠. 근데 얼마나 그 습구 온도까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접근한다. 영어로 접근하다를 어프로치라고 해요. 가까이 다가가다. 그래서 쿨링 어프로치라고 해요. 알겠죠? 예. 쿨링 어프로치. 그러니까 냉각된 물의 온도가 뭐예요? 습구 온도에 얼마나 근접했는가. 이게 쿨링 어프로치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어가 이겁니다. 1번, 2번. 이제 요거 여기다 빈 거 하나 들어줄게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1번이 클수록 2번은 범위가 어때요? 그 틈새가 작을수록. 네, 성능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쿨링 레인지가 클수록 온도 떨어지는 범위가 넓을수록 이게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떨어진 그 온도는 어디에 근접할수록? 습구 온도에 근접할수록 그 온도 차이 나는 것이 쿨링 어프로치예요. 이것이 사이가 간격이 어쩔수록 좁을수록 근접할수록
이해하셨죠? 예. 이러면은 냉각탑의 성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냉각탑 성능은 이걸로 나옵니다. 쿨링 레인지와 쿨링 어프로치로 나타낸다. 알겠죠?